안녕하십니까, 배태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황금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황금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금 라인은 이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5파, 하락 3파, 상승의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있다면 하락은 A파동, B파동, C파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금 라인은 상승에서 이 1파동의 꼭지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꼭지점이 상승 확정을 주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2파동, 조정파동을 거치고 다시 3파동으로 갔을 때 이 꼭지점이 1차 목표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파동 후에 5파동이 있지만 얘가 2차 목표까지만 우리는 4파동, 5파동은 매매를 보류를 하고 버리고 상승 1파동, 2파동, 3파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구간 수익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락시는 A파동에서 하락 확정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파동인 B파동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고 C파동에서 목표 청산을 하는 게 하락시의 우리의 패턴입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동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이렇게 하락 후에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는, 여기에서 이제 1차 목표 상승하겠다는 확정 신호를 주죠. 그죠? 확정 신호를 주고 이 조정 파동이 이 상승 확정 라인을 훼손을 하지 않고 짧은 조정 후에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 조정 파동이 이 상승 라인을, 황금 라인을 훼손을 하지 않는다. 훼손이라는 것은 몸통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패턴은 우리가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 두 번이 나온다. 그리고 이 1번 패턴이 나오면 이 조정은 다시 조정을 주고 2차 목표가까지 달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차 패턴이 나오면 2차까지 상승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확률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빈도니까 잘 또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 파동을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여기에서 이제 상승 확정을 지었죠. 그죠? 그러면 이 조정 파동이 이 조정 라인이 상승 확정 라인과 손절 라인 가운데에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목표를 도달하는 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의 40%에서 50% 정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빈도수가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자, 1번 패턴이 조정을 우리가 확정 라인까지만 줬다면 얘는 확정 라인을 한번 무너뜨리는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재차 3파동, 반등을 하는 파동이 나오는 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우리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줬을 때 이 조정 파동이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이 손절 라인까지 터치를 하는 겁니다. 손절 라인을 훼손은 시키지 않고 터치를 하고 이렇게 급등을 해서 목표를 찍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1차 목표가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 후에 2차까지 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세 번째 패턴이 나오면 1차적으로 이 확정 라인에서 익절을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 1차 목표가에서는 반드시 올청을 해야 됩니다. 올 정리를 해야 되는 패턴이 세 번째 패턴이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패턴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상승 확정을 여기에서 주지 않습니까? 확정을 주고는 얘가 조정을 보이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절 라인을 1차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손절을 시켜버리는 네 번째 패턴인데, 네 번째 패턴의 확률 빈도는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10%에서 20% 정도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이 손절 라인이 반드시 저항 역할을 해요. 저항 역할을 하고, 이 저항을 받고 반등하는 애가 대부분은 이 확정 라인을 돌파를 못합니다. 재차 돌파를 못하고 여기에서 다시 밀려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무너질 때 손절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패턴, 세 번째 패턴과 네 번째 패턴을 잘 조합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려와서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한다. 터치를 하면 3번 패턴이 되거나 또는 4번 패턴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3번 패턴은 터치만 하고 결국에 목표를 찍으러 가죠. 그죠? 목표를 찍으러 가지만 4번 패턴은 다시 이렇게 재차 무너질 때 손절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가 진입을 했을 때 반등 시 본절 이상에서 수익에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 3패턴이 될지 4패턴이 될지는 이 확정 라인을 재차 넘어야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차 확정 라인을 넘기 전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패턴, 확정을 주고 조정은 이 확정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바로 목표로 달려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조정 후에 목표로 가고, 이때의 특징은 1차 목표를 찍고 2차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1번 패턴이 나올 때는 좀 더 수익 실현을 늦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10%에서 20% 정도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2번 패턴은 상승 확정을 주고 이 조정 파동이 상승 확정 라인을 한번 훼손을 하는 겁니다. 훼손을 하지만 이 밑에 손절 라인에는 전혀 접근을 안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바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의 패턴입니다. 2번이 가장 발생 빈도가 높다. 몇 프로 정도 되느냐?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정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바로 목표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패턴은 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집니다. 깊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손절 라인을 한번 훼손을 시키지는 않지만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겁을 있는 대로 주고 목표를 향해 가죠. 얘는 확률적으로 20%에서 30%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패턴은 확정을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손절 라인을 이탈해버리는, 손절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네 번째 패턴입니다. 확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확정을 주면 1번 확정을 주면 무조건 목표 가는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확정을 줬을 때 무조건 나는 한 계약을 매수를 진입을 합니다. 매수를 진입을 하면 확률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확률은 80에서 90%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손절될 확률이 10에서 네 번째 패턴이니까 그죠?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줄 때 무조건 한 계약을 잡고 손실을 보든 익절을 하든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어떤 경우든 이 손절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고요. 오로지 손절 라인에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번 패턴, 2번 패턴 얘들은 오지도 않고 그냥 목표를 갖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3번 확률 20에서 30%, 4번 10에서 20%. 결국에는 자, 보수적으로 보면 두 번 잡히면 한 번은 익절로 가고 한 번은 손절이 됩니다. 근데 손절은 이 자리가 아주 짧기 때문에 손절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하지만 익절이 두 번 중에 한 번만 익절이 되면 익절 자리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폭이 크죠. 그래서 나는 2번처럼 어떤 경우든 손절 자리에서만 오로지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해보겠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번에는 확정을 주면 무조건 한 계약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 파동 중에서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자, 네 계약을 기준으로 4분의 1 지점에 하나를 대기를 하고 또 3분의 1 지점에서 하나를 대기하고 3분의 2 지점에서 또 하나를 대기하고 마지막으로 손절 자리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이제 4계약을 쭉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얘만 체결을 시키고 날아갈 거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3계약이 체결되고 갈 테고 어떤 경우에는 4계약이 체결이 되고 갈 테고 마지막에는 4계약까지 체결시켜 놓고 손절이 되겠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계좌는 불어납니다.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근데 어떨 때는 1번 패턴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2번 패턴을 했다가 또 겁이 나면 3번을 했다가 그때 기본에 따라서 달리하면 우리의 수익 모델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형태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대부분이 3번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단계약으로 매매하지는 않고 최소 2계약에서 4계약 정도로 매매를 하는데 이유 없이 확정을 주면 무조건 한 계약을 잡아요. 어떤 경우에는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무조건 확정 주는 동시에 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고 나머지 한 계약 또는 3계약을 이렇게 이제 중요한 가격에 대기를 시켜 놓죠. 대기를 시켜 놓고 체결이 되면 끌고 가고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확정 라인을 돌파하면 여기서 다시 밑에 거 다 취소하고 추가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복수의 계약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매매하는 걸 항상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과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그죠? 매매는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위험의 정도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서도 진입하는 자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어디에서 해야 된다, 어디에서 안 해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끌리는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황금 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네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행지표다 그랬죠. 선행지표의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내가 이익을 내든 손절이 되든 내 관리하에서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확정을 주고 목표가까지 50틱입니다. 손절까지 70틱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금에 맞게 나는 70틱 손절이 되더라도 50틱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진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자금은 나는 20틱, 10틱 밖에 손실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체결이 되면 손절은 10틱, 20틱, 익절은 어떻게 됩니까? 90틱, 100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매매를 자유자재로 자기가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황금 라인 네 가지 패턴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황금 라인 네 가지 패턴을 꼭 숙지하시고 매매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